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수백 세무사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상속공제 18억 추진 같은 제목 많이 보시죠? 그래서 상속세 안 내도 되겠구나 하고 넘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속세가 0원이든 얼마든 신고는 꼭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그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영상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갖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 때문인지 실제 예시까지 보여드리고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속세를 생각하면은 두려움부터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상속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계산 구조부터 이해를 해야 됩니다. 상속세는 단순히 재산의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속된 재산을 모두 더한 다음 각종 채무나 공과금, 장례비 등을 빼고 다시 여러 가지 공제를 적용해서 과세표준을 만들고 마지막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정을 이해하면 어떤 단계에서 절세 포인트가 있는지 보입니다. 저는 상속세를 과일 바구니에 비유합니다. 바구니 속에 있는 과일들이 상속 재산이고 거기서 썩은 과일들이나 이제 썩은 껍질들을 떼어내는 게 채무, 장례비, 공과금, 공제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쿠폰처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상속공제입니다. 이 쿠폰을 실제로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바구니의 무게, 즉 과세 표준이 달라집니다. 결국 바구니가 가벼워질수록 계산되는 가격, 세금이 적어지겠죠. 이렇게 구조를 알면 막연한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결국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일 수 있으니 큰 틀부터 잡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상속공제를 이해하는 것이 절세 전략의 핵심이라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제는 굉장히 종류도 많고 적용 조건도 달라서 어떤 공제가 나에게 유리할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속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직접적인 도구인데요. 일괄 공제,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 공제, 동거주택 공제, 가업 상속 공제, 영농 상속 공제 등 각각의 요건과 한도가 다릅니다. 공제들을 잘 조합하면 상속세를 크게 줄일 수 있겠죠. 간단하게 몇 가지를 짚어볼게요. 일괄 공제는 조건 없이 5억 원을 빼주는데 기본 인적 공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상속분을 기준으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합니다. 최소는 5억 원이고요. 금융재산 공제는 순금융재산이, 즉 금융재산 마이너스 금융부채가 일정 금액을 넘을 때 최대 2억 원을 빼주고요. 공거주택공제는 10년 이상 함께 살며 1주택을 가진 경우 주택가액을 공제합니다. 이런 공제들을 적용할 때는 총 공제액이 상속 재산을 넘지 못한다는 총 공제 한도 부분도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이렇게 공제의 종류와 조건을 알고 계시면 상속 설계나 증여 계획을 세울 때 훨씬 유리합니다. 전문가 상담을 받더라도 기본 지식을 갖고 있으니 질문이 명확해질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최근에 이재명 정부에서 발표한 상속공제 18억을 해준다. 그 이슈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최근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상속공제 18억 이야기는 희망적인 방향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대로 현실이 된다고 믿고 준비를 멈추면 안 된다는 점 주의해야겠습니다. 일단 현재 대통령의 공약과 정부 방침은 일괄 공제를 5억에서 8억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에서 10억으로 확대해 합계 18억 원까지 상속세를 면제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법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국회 통과하고 세부 요건이 어떻게 정해질지 모릅니다. 또한 금액만 보고 나는 18억보다 적으니까 신고 안 해도 되겠네 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큰 불이익을 낳을 수 있게 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25억 원짜리 마포구 아파트를 상속받는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일괄 공제 5억, 배우자 공제 최대 30억, 금융재산 공제 등이 적용될 수 있으나 실제 배우자가 얼마나 상속을 받느냐, 자녀에게 얼마나 나누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정책이 바뀌어서 일괄 공제와 배우자 공제가 늘어난다고 해도 다른 공제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되고 공제 합산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 제목만 보고 마음을 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도가 바뀔 가능성을 염두에 두되 현재 법을 기준으로 꼼꼼히 신고를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그래서 상속세가 0원이라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는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이 그 상속 신고 당시의 가액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양도세 계산 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을 팔 때 취득가액을 상속세 신고 당시의 평가가액, 시가 또는 상속세법상 평가액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신고를 하지 않거나 평가를 남기지 않으면 세법은 상속세법상의 평가가액이 없다고 보고 보충적 평가액, 즉 기준시가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양도 차익이 커지고 양도세가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예시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마포구에 25억 원짜리 아파트를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해서 당시 평가가액이 25억 원으로 명확히 남겨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몇 년 뒤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해서 이 아파트를 30억 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이 25억 원을 인정받기 때문에 차익인 5억에 대해서 양도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반대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세무사에서는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아파트의 기준시가, 즉 시가의 대략 60%라고 가정하면은 15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은 30억 원에 팔아도 양도 차익은 15억 원이 되는 것이고 양도세가 훨씬 많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액이 0이라 상속세 신고를 안 한 점이 오히려 수억 원의 양도세로 나중에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아도 꼭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항상 당부드립니다. 상속세를 신고하는 것이 번거로운 과정일 수 있으나 나중에 양도를 할 때의 보험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세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들을 기억하시고 가족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을 꼭 세우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제대로 하려면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상속 재산 목록과 평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고 배우자 공제처럼 실제 분할을 증명하는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상속이 개시된 날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은 가산세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볼까요? 배우자가 있고 자녀 둘이 있는 경우라면 배우자 공제 적용을 위해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하고 협의를 통해 얼마나 분할했는지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일괄 공제 5억 또는 앞으로 늘어날 공제를 감안해 미리 재산 분할을 계획을 해보십시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고 기한을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도 좋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정리, 상속세가 0이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런 상속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실 부분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다른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